한 분이 오셨어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힙합을 연구하는 조라고 하고요. 언어학과 석사 학위 논문으로 한국 힙합 관련 내용을 썼고요. 이 채널의 초창기 때부터 구독자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인연이 닿아서 같이 한번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추석 전에 저희 스튜디오 한번 오셨잖아요. 네. 그죠? 그때 우리 김시진님한테 이 선물 받았습니다. 예. 네, 힙합의 시작이라는 책도 선물해주고 해서 저희가 또 어렵게까지는 아니지만 힙합 연구자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네. 우리 시인님이 네. 질문을 드리면서 네, 네,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약간 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의외의 사건이었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외의 사건이었고, 일단 오셨는데 미국인이어서 또 깜짝 놀랐고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 저희가 뭐 이메일로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거리낌도 없고 좀 뭔가 친해지고 싶은 캐릭터?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진짜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저한테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볼 텐데 요 선물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게요. 책을 제가 진짜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 의미로 선물 드린 건 아니에요. 아, 예. 아까 근데 진짜 특이하게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한국 래퍼를 네. 이제 연구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래퍼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좀 쉽게 말해서 이제 재미교포 출신 래퍼들이 가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죠? 논문 쓰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네. 사실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약간 이제 영어로 랩을 들었을 때랑 네. 한국어로 랩을 때랑 그런 어떤 차이들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네. 어려움들은 없어요? 일단은 논문을 쓸 때는 가사를 보면서 분석을 해도 되니까 굳이 이제 처음 들었을 때 다 알아듣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확실히 뭐 차이가 있죠. 이따가 뭐 계속 얘기 나눠볼 주제이긴 한데. 그럼 힙합 연구들이 좀 많이 되고 있나요? 그런 어떤 네. 그런 연구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알려주시면 저희 네. 시청자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네. 설명을 좀 준비했는데 힙합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는 거창하게 들려서 좀 개인적으로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데 뭐 힙합을 연구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네. 근데 생각보다 힙합이 오래 전부터 연구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아마 생각하실 텐데 1994년에 투셔 로즈라는 교수님이 블랙 노이즈라는 책을 내면서 힙합학, 그러니까 힙합 스터디스라는 분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 제목이 블랙 노이즈인데 2001년에 글로벌 노이즈라는 책, 그러니까 그 제목을 어떻게 보면 샘플링 했죠. 이제 공동 저자 몇 명, 이제 미첼 앳 알이라는 저자들이 같이 이제 글로벌 노이즈라는 책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힙합 문화를 살펴보는 책으로 이제 힙합학에서 이제 글로벌 힙합 스터디스로 이제 그 분야가 조금 확산됐습니다. 네. 2004년에 알림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아프리칸,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흑인들이 쓰는 어떤 방언 같은 개념이죠. 원래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힙합에서 어쨌든 많이 사용되는 언어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연구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힙합에서 쓰는 언어를 이제 더 정확하게 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5년에 제프 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Can't Stop, Won't Stop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힙합의 역사를 가장 잘 다루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번역 버전도 있어요. 멈출 수 없는 뭐 보시다시피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 어쨌든 한국 힙합도 이제 연구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힙합 문화도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힙합도 결국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는데 송명선이라는 그 교수님이 2009년에 영어로 한국 힙합이라는 책을 내시고 어떻게 보면 한국 힙합 관련 연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이고요. 네, 앞으로 그 조의 네. 힙합 연구도 이 맥락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야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힙합을 어떻게 그 힙합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네. 저는 이제 약간 주입식 힙합이잖아요. 근데 네. 본인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힙합을 접했을 것 같은데 그런 계기들 네. 그리고 그 힙합이 주는 어떤 매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예, 어떻게 네, 뭐 저는 뭐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힙합을 접하게 됐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미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음악이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당연하게 많이 듣게 됐던 것 같고 저는 또 못하지만 농구부였어요 학교에서. 농구 문화랑 또 힙합 문화가 접점이 많다 보니까 네, 농구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듣게 됐던 것 같고 네,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경기 가려고 이제 버스 타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좀 제대로 힙합이 입문하게 됐던 계기는 에미넴의 Forever라는 곡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힙합에 대해서 혹은 또 음악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오로지 청각적인 그 괴감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듣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또 그 나이 때 되게 감정적으로 변화를 또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욕도 많고 뭔가 내가 느끼는 삶에 대한 불만을 다 대신 표출해주는 것 같은 그런 점에서도 개인적으로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래서 조금 더 나이 들면서 이제 가사에 다시 집중을 하게 되고 더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저와 아예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뭐 그들이 보는 어떤 미국 사회라든지 그런 얘기들에 좀 귀를 기울여다 보니까 힙합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유학을 오셨잖아요. 네. 근데 왜 한국에 하필이면 유학을 오신 거예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오게 됐고 이제 전공이 학부 때는 동양학과였고 그래서 원래 이쪽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 힙합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이 영어로 그 힙합 음악을 듣다가 한국에 와서 다시 힙합을 이렇게 연구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약간 연구를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데 좀 금전적으로 좀 힘든 선택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장학금도 많이 받아야 되거나 이미 돈이 좀 어떤 여유로운 상황이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또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힙합을 연구한다고 하면은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는 너무 운 좋게도 이제 부모님이 응원을 해주셔서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네, 어쨌든 학교에서도 힙합에 대해서 잘 아는 교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네, 혼자서 좀 많이 공부해야 했고 그래서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한국 힙합을 좀 들으셨던 거예요? 이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듣게 됐다기보다는 어떤 저의 첫 한국어 선생님이 본인이 영어를 공부할 때 랩을 들었대요. 듣기 연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듣기 힘든 랩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하셔서 저도 공부 과정에서 시도를 해봤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힙합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그 느낌이 처음 한국 힙합을 들었을 때의 느낌.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그때도 힙합이라는 음악이나 장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 크게 차이점을 많이 못 느끼고 엄청 깊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돌이켜 보니까 좀 처음 접하게 됐던
한국 힙합이 조금 더 대중적인 힙합이었고 뭐 쇼미더머니 같은 경영들이 어쨌든 제일 먼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더 다양한 아티스트를 하게 되고 제 연구 주제도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더 다양하게 뭐 가사를 분석도 하고 이 사람의 전체적인 서사라든지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확실히 미국이랑 많이 다르다는 거를 느꼈죠. 그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국 힙합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한국 힙합만의 어떤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문화적인 일반화를 좀 꺼리는 편이라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힙합 가사에서 래퍼들이 쓰는 언어가 일상적으로 그들이 쓰는 언어랑 비슷한데 반면에 한국 힙합 가사에서 주로 영어를 많이 섞어서 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재미교포나 해외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이 래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랑은 자기가 쓰는 가사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적으로 그런 데서 차이가 일단 나는군요. 네. 그러면은 좋아하는 래퍼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네. 한국, 미국 번갈아 가면서 좋아하는 래퍼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사실 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원래 취미였던 게 어떻게 보면 본업이 그렇죠. 되면서 흥미를 조금 잃었던 시기를 겪으면서 예전만큼 그 매력을 많이 못 느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래퍼를 꼽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미넴으로 입문을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던 래퍼는 나스. 나스. 네, 지금까지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래퍼는 켄드릭 라마고요. 켄드릭 라마도 개인적으로 가사를 제일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인데 그 다음으로 이제 MF 둠도 꼽고 싶고요. 처음 들었을 때 소름 돋았던 래퍼는 프레디 깁스. 톤 때문에 너무 인상 깊었고 지드도 비슷한 느낌을 줬는데 제가 또 사는 지역이 애틀랜타 근처라서 그쪽 래퍼들이 뭐 미고스라든지 뭐 영석 그 사람들한테 괜히 좀 지연을 느끼면서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연 지연 그런 건 사실 뭐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지역을 레프레젠트하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한국 래퍼들은 한국 래퍼 한 명을 꼽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센스를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곡 같고 이 사람도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도 있는데 한 명은 팔로 알토. 더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얘기해 주세요. 기대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누구 좋아해? 갑자기 부담스럽네요. 또 이제 얘는 별로다라고 댓글에서 뭐 욕먹는 거 아닌가? 009.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약간 어두운 감정인가요? 네. 팔로알토는 밝지만 QM도 가사를 인상 깊게 쓰는 것 같고 그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채널에서 다 다루셨던 래퍼들이 나와서 전 되게 반가운데 그거 약간 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힙합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각 나라로 옮겨가면서 각 나라만의 어떤 힙합적인 특성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미국의 영향들을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한국 힙합에서 보이는 어떤 미국의 영향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도 이제 문화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더 가사에 집중하면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라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물론 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한국 시 전통에 없던 개념이었는데 이 라임이라는 게 영어 시 전통에서 사용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예 문학에서 아예 라임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는 랩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이제 한국어라는 그 언어의 특성상 단어 차원에서 강세가 오고 그렇죠. 네. 그 음절 구조에서 이제 제약이 물론 모든 언어들은 제약이 있는데 한국어는 특히 이제 받침에 대한 제약이 좀 많다 보니까 영어처럼 라임을 맞추기가 힘들죠. 이제 언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라임을 한국어로 맞추는 작법이 이제 좀 많이 발전해 왔다는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이제 결국 모음 위주로 라임을 맞추는 그런 네네. 작법이 네, 한국 힙합을 통해서 좀 발전됐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음 위주의 그런 네. 라임들은 미국 힙합에서 나타나긴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한국 힙합이 그쪽으로 더 이렇게 특화된 채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어는 물론 이제 그런 작법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다른 어떤 시학적인 작법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어는 그런 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모음 라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랩이 어떻게 보면 한국어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낸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국 시라든가 한국의 어떤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없던 것들을 오히려 랩이 들어와서 뭔가 좀 풍성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느낌도 약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한 이유가 조금 궁금했어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면서 그 방금론의 한계점을 많이 느꼈는데 그 한계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가사만 봤을 때는 이거를 시로 볼 수는 있는데 가사 읽기만 했을 때랑 음악이랑 같이 들었을 때는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연구에서 앞으로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컨텐츠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또 시인으로서 그런 비슷한 한계점을 느끼셨을 것 같아서 그래도 랩은 시로 본다면은 시학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고 저는 책이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렸는데 컨텐츠에서 좀 잘해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 이제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번역자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더 친근하게 읽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힙합과 랩의 어떤 발생 과정이라든가 그것이 발전해온 과정, 그 다음에 랩 안에서의 뭐 언어적 작용들,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조금 다르게,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랩만의 어떤 소통 방식이라든가 음악적인 요소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음악적인 요소들이 랩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힙합씬의 어떤 그 문화들까지 알게 되는 아주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 힙합 리뷰를 하면서 이건 왜 그러지? 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애덤 브래들리라고 하는 저자가 최근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의 어떤 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힙합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체로 인용하는 시들, 또 이야기하는 옛날 시, 시 19세기의 뭐 이런 시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를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시는 이제 그때부터 더 모호한 쪽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힙합이 어떤 명료하고 명확한 쪽으로 이렇게 그 말들을 풀어가고 있다면 시는 조금 더 모호하게, 그래서 독자를 굉장히 외롭게 만들어요. 자기가 다 그거를 해석을 하고 그 시 한 편을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는 주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 이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책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아쉬움인데, 이게 이제 미국 랩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곡들을 제가 좀 들으면서 이거를 읽어 나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이제 저의 과제로 남겨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듣고, 물론 우리 조만큼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 그 힙합 연구 혹은 힙합 비평 네,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연구는 계속 할 계획인데 네. 정확히 어떤 연구를 할지 음. 지금으로서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음. 또 연구 말고는 네. 다른 활동은 뭐 지금은 딱히 할 계획은 없는데 뭐 이렇게 이런 좋은 음. 기회가 들어오면은 저는 음. 얼마든지 음.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공부를 더 하실 것 미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도 역시 이 연구들을 조금 이어가는 네. 공부들을 하실 계획이시구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학자 네. 중에 제가 네. 이제 같이 연구하고 싶은 분들도 계셔서 혹시라도 보고 아. 계신다면 네. 메일 보내드렸으니까 답장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아들으실까요? 뭐 자막을 팝팝으로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평론가 입장에서 이게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힙합들 네. 곡들 그리고 만나기 접해왔던 어떤 뮤지션들 래퍼들 네. 중에서 이 사람은 진짜 중요하다 힙합의 역사에서 그런 사람을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한국 힙합에서요? 한국 힙합도 좋고 미국 힙합도 좋고 뭐 미국 힙합에서는 이미 그런 얘기가 많이 논문뿐만 아니라 많은 도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보탤 만한 내용은 없는 말씀은 없는데 한국 힙합에서 이것도 사실 뭐 책 여러 권이 나와 있는 주제이긴 한데 아무래도 라임 그 발전 과정에서 버블진트나 B타입 빼놓을 수는 없고 한국 힙합이라는 문화 자체를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좀 일조를 했다고 생각되는 래퍼 드렁킨 타이거 DK 뽑아야 되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뭐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더 있는데 어쨌든 중요성만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더 많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젊은 래퍼들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개인적으로 주목하시는 래퍼가 있으신지? 네, 저는 뭐 최근에 많이 디깅을 못 하고 있는데 Uneducated Kid의 뭐 저는 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이 뭐 모든 음악을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사를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좀 가볍게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자세히 보면은 정말 좀 어떤 의미에서 잘 쓴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책에도 나오는데 어떤 래퍼가 가사에서 자기 얘기를 할 때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힙합 문화에서 자전적인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확실히 이제 랩을 들었을 때 이게 이 래퍼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더 몰입이 되고 뭔가 그 예술에 더 설득력이 부여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이 래퍼가 창조한 캐릭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Uneducated Kid가 그런 면에서 되게 흥미로운 래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언네듀 이야기할 때 화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실현하는 그 래퍼와 이 그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자는 조금 분리된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저랑 약간 비슷하게 느꼈어요. 너무 뿌듯하네요. 인정받은 느낌이어가지고 앞으로 그럼 이런 어떤 평론가로서의 그 한국 힙합에서 평론가로서 활동할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평론이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 좀 논란이 좀 있는 좀 위치에 있기도 하고 따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연구를 통해서 어쨌든 제 생각도 들어갈 테니까 나중에 제 연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저는 이제 조 씨가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집단과는 조금 다른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시선들이 있고 그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좀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게 되는데 네. 예 어쨌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언제쯤 미국으로 가시나요? 이제 10월 중순으로 음. 돌아갈 네, 계획. 돌아가기 전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만나서 또 이런 촬영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네. 불러주신다면은 저희야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제가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주눅도 들지만 뭔가 좀 자신감도 생기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오늘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멀어졌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이제 현대시의 현대시를 읽는 사람들한테 많이 발견되는 어떤 선입견이거든. 대중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 독자를 완전히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다만 조금 더 대중보다는 조금 더 적극성이 요구되는 독자가 시의 독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가 독자한테서 이제 완성돼야 되는 그런 책무가 주어지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형식적인 측면들을 이렇게 가지고 랩에 접근됐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시에서 왜 시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는 이제 상상되고 또 우리 세계를 낯설게 하고 이런 또 시가 가지는 어떤 고유한 작용들을 랩에서 발견하는 거는 또 괜찮았는데 이 접근들이 계속 되게 다분히 형식적인 시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요소들로 접근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접근이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노래, 좋은 노래 가사랑 좋은 시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자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 뭐 진짜 훌륭한 시로 읽었을 때 훌륭한 시를 그대로 노래로 가져오면 되게 재미없거나 맞아, 근데 맞아. 반면 그냥 일상적인 어떤 가사들 우리가 어떤 노래 생각하면 딱 들리는 그 구절이 그거를 시로 봤을 때 뭐 좋은 구절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점이 달리 찍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좋은 랩 가사가 있고 좋은 시가 있고 네. 그런 건데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채널이 하고 싶은 게 그건데 쉽진 않겠죠. 제가 뭐 연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대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네. 랩하고 어떤 점들을 찾아 나가고 또 차이들을 발견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제가 공부가 일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쉽지 않을 어쨌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책에서 네. 현대시보다 옛날 시 네, 이게 네, 더 많이 나오니까 네, 사실상 추구하시는 그 방향에 음. 아예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발전 그동안의 시가 겪어온 변화들을 또 수용하면서 좀 접근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혹시 저희 채널 그 마음에 드셨던 에피소드 이런 거 있나요? 채널 영상들? 저는 아니면 이거는 아니다 싶. 약간 약간 그런 거. 저는 그러니까 모든 영상을 다 보지는 못하고 네. 좋아하는 곡 위주로 네네. 보다 보니까 사실 별 불만 없이 봤던 것 같고 다행입니다. 뭐 시인 젊은 시인을 찾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보는 거를 좋아해서 몇편 봤고 저는 그 사진 보고 시 쓰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조회수가 안 나와. 네, 버리신 것 같아서 맞아요. 약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조회수가 안 나오면 할 이유가 없다고는 생각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진 보고 시 쓰기는 제가 제안한 건데 약간 이제 그 실제로 보는 것과 언어적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가지고. 저기 혹시 그 미국에서도 이런 힙합 리뷰 이런 채널들이 많이 있나요? 유튜브? 저는 미국 유튜버들 중에? 거의 한국 콘텐츠 위주로 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음악을 리뷰하는 뭐 채널이 되게 많죠. 아무래도 뭐 시인으로서 힙합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찾아봐야 될 텐데 왠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저희 또 한국에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힙합 래퍼들의 경연 무대 그런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끄는 프로그램이라서 영향력은 또 무시할 수는 없죠. 그거에 대해서 말이 항상 많고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계속 좀 대화하고 좀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방송을 저는 방송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됐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방송이니까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시청자에 따라서 좀 주관적인 감상이 다르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재밌게 본 시즌 있으세요? 뭐. 음악으로 제일 좀 좋게 봤던 시즌이 세븐? 세븐? 였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되게 한국인처럼 얘기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현지화가 다 됐어. 저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 사정을.